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창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1월 18일 일요일이고요. 여기는 저 개인 사무실입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평상시와 똑같이 5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오전에 영화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어제도 갔는데 이제 오늘도 갔습니다. 뭐 시간 나면 이제 저는 평상시에도 퇴근하면 절에 가기 때문에 가서 뭐 크게 제가 무슨 뭐 엄청 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불교 신자인데 독실해가지고 이제 거기 간다기보다 그냥 마음이 편해가지고 틈틈이 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제 개인 사무실인데 아침에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제 여기서 글을 쓰고 있고요.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지금 46페이지째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람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마음도 바뀌고 어제 제가 현재까지는 되게 잘 써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46페이지면 실제로 일반 책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글쓰기 포럼을 제가 올해는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제가 적극적으로 모으지도 않았고 작년에 9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6분이 남아 계시고 지금 책을 열심히 그분들이 각각 쓰고 계시고 뭐 저랑 틈틈이 뵙기도 하는데 보통 원고 A4 130장 정도 쓰면 책 한 권을 낼 수 있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4130 포럼이라고 130장 A4로 130장을 하루에 한 장이니까 130일에 거쳐가지고 써서 그러니까 4달이죠. 4달 동안 원고를 써서 책을 써보자 이런 이제 포럼이었고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지금 46페이지니까 그것도 폰트 11로 빽빽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거의 한 50장 쓴 건데 웬만한 조그만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원고가 지금 거의 나가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금 페이지가 이번에는 130장이 아니라 300장이기 때문에 현재 46페이지니까 250페이지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오전 11시가 안 되고 지금 10시 40분인데 오늘 하루가 아직 10시간 넘게 남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7, 80페이지까지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설 전에 원고를 다 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10월 30일까지 이 원고를 쓰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쓰려고 했기 때문에 챕터 10개를 한 달에 하나씩 써서 완성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저의 글쓰기 올해의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하면 올해는 진도가 빨리 나간 대로 책을 내고 또 내고 또 쓰고 또 내고 또 쓰고 이렇게 한번 올해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글도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랜덤으로 아무 페이지나 제가 돌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저 보시면 제 편집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2026년 1월 1일 시작 7번째 책 계약으로 엮인 관계 돈으로 맺어진 인연 감정으로 얽힌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쓰고 있고요. 목차를 한번 10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목차 에피소드 1. 계약 그 뒤에 숨어있는 함정들 2. 계약서에는 없는 조건을 만드는 직업 3. 아슈라 백작 같은 삶 일과 놀이의 경계를 없애다 4. 성공 뒤에 숨은 눈물방울 5. 카멜레온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6. 빌딩 파는 남자 7. 완벽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8. 빌딩보다 무거운 마음 9. 좋은 계약 나쁜 사람 그리고 반대 10번째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나도 남는 관계 이렇게 10개의 목차로 제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다 경험한 그런 내용을 밑바탕으로 A라는 계약에서 B라는 계약의 중요 포인트를 엮어가지고 같이 묶고
또 다른 계약에서 또 다른 계약의 사람에서 가지고 와서 묻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28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실질적 계약을 바탕으로 이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소설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일부 극적인 부분은 극적으로 바꾸고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계약과 스토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챕터로 구성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등장 인물도 제가 이게 내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얘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게 노창희가 자기 얘기를 쓴 건가 싶지만 남의 얘기 같은, 그렇게 해서 실제 소설이라는 게 허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쓴 책이긴 하지만, 그리고 소설이지만 이게 뭐 허구와 같은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도 느낄 수 있고, 이게 진짜 이야기인가?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왜냐면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 허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 제가 이 쓰다 보면은 최근에 소설을 많이 참조했어요. 이렇게 하루키 선생님의 여자 없는 남자들, 이거 처음에 제가 앞단에서 좀 읽어보고, 또 중간에 보면 후가시키에코의 가공범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의 앞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리고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소설이라는 게 각각의 그 사람마다 특징이 달라가지고 대화형으로 쓴 것도 있고, 그냥 할머니가 손주한테 옛날 얘기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부동산 소설인 거를 감안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주인공이 부동산 일을 시작해 가지고 계속 일하고 계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부동산의 용어라든지 어떤 특정 부동산 영업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런 거로 설명하는 것들을 교육의 어떤 일 안에서 같이 믹스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소설을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쓰다 보니까 어떤 소설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교육 매뉴얼 같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첫 장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계약 그 뒤에 숨어있는 함정들.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서 들리면서 동시에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야, 오칠수, 이 새끼 어딨어? 연이어 들리는 고함 소리와 우당탕탕 하는 소리, 사무실에 막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실 안이 시끄러워지고 오칠수 대리는 고함 지르는 사람 앞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가로 열고 그 오칠수 대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헌병대 출신이 훤칠한 키에 버건디 컬러의 정장 조끼를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맨 단정한 이미지에 눈에 빛이 강하게 나오는 인상을 하고 있는 영업맨이다. 또박또박 소리치는 사람 앞으로 다가가는 오칠수 대리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한다. 제가 오대리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네가 오칠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이어지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오칠수 대리의 오른뺨을 세게 내리쳤다. 실제로 일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저한테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을 약간 설명하는 것처럼 쓰기도 하지만 대화형이 같이 들어있는 뭐 그런 형태로 제가 글을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읽다 보니까 약간 그 고쳐야 될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쓰면서도 요런 부분은 되게 재밌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제가 돌려볼게요. 22페이지. 띵, 엘리베이터 알림음과 함께 1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연우주 주임이 약간은 상기된 얼굴로 내린다. 뚜벅뚜벅. 26살 나이에 영업을 처음 시작한 연우주 주임은 아직까지 새로운 환경에 매일 자신이 놓이는 일상에 적응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늘 영업을 하러 나가서 모르는 회사, 처음 만나는 회사의 현관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망설이다가 찾아간 회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먼저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다. 뭐 영업할 때 맨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찾아간 고객사의 직원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 주인공 연우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당황한 듯이 대응력을 보이고는 찾아보기는 힘든 당황한 영역이, 대항력이라고는 찾아보기도 힘든 당황한 표정으로 연우주 주임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맨하튼 부동산 연우주라고 하는데요. 이사할지 여쭤보려고요. 아, 예, 저 이사 안 합니다. 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씁쓸한 표정으로 위아래로 주인공을 쳐다보는 거죠. 스마트폰 전환이 나가듯이 삐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실제로 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이제 사람이 멍해졌다 뜻이에요. 멍해지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내렸던 승강기 쪽으로 다시 걸어가 승강기 내려간 버튼을 누른다. 준비되지 않은 고객사 방문은 늘 이렇게 끝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로 돌아와 가지고 상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롤플레이를 하고 사람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대화형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썼던 내용들 중에 어순이 좀 희한한 것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46페이지인데 47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오늘 50페이지가 될지 60페이지가 될지 70페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서 써나가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안에서 물론 이제 스노월리 가서 제가 좀 이따가 글을 쓰기도 하겠지만 이 안에서 글을 쓸 거고요. 귤도 먹고 연포랑 놀기도 하고, 이 제가 쓴 책들을 여기다 이렇게 놓여 놓는 공간인데 뭐 이제 여기에 새로 쓴 책들도 놓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의 오늘 점심, 여기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이렇게 다 꽂혀 있거든요. 오늘 일요일인데 즐겁게 일하고 글 쓰고, 저 앞에 빨간색 저희 큰딸 차가 보이는데 오늘 큰딸과 작은딸은 둘이서 저 차를 몰고 스키 타러 간다고 하니까요. 저 혼자 열심히 오늘 글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일요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